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 날 함께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도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매수해서 수익으로 안겨다줄 종목들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50분 동안 오픈해 놓고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적인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승 출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관망세가 연출되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차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현재 역대급 매출과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8,000원대 고점을 찍고 다시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금 반등의 시도를 할지 또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관망세를 연출하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일수록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좀 어렵지 않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여러분들과 수요일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점심 드시면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현재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 생방송에서만 제공되는 공략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투자 공략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진주 목걸이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 단기 공략주 혜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테마도 좀 빠르게 변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인 만큼 이 단기 공략주가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진주 목걸이에서 단기 공략주 혜택만으로도 160% 가까운 수익까지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수급이 원활하게 풀리고 테마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 이러한 단기 공략주 혜택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진주 목걸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거나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진주 목걸이 혜택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강세 움직임 보이는지 어떤 이슈로 또 시장이 움직이는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는 이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면서 그걸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분석 영상 생방송 공략주와 함께
교육 영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은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이러한 실시간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영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공략주와 함께 교육 영상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교육 영상까지 여러분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들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수익률 간단하게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여졌던 테마들 여러분들께 집중 공략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SK오션플랜트라는 종목 5월 2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20% 넘는 수익으로 달성할 수가 있었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62%의 수익 달성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월 달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 투자 전략 함께 저희 전문가님이 세워주시면서 53% 넘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히림이라는 종목 역시나 저희가 6월 말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렸는데 20% 가까운 수익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건설 관련주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도 22% 강한 상승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건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죠. 건설 테마도 집중해서 공략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 7월 2일 날 공략했던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9월 달에 암흑해도 지속되고 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 관해서 대선 후보에 대한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마초 관련해서도 굉장히 테마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월 3일 날 네오셈이라는 종목이었는데 CXL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6% 상승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데 저희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7월 23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드렸고 9% 넘는 10% 가까운 수익까지 여러분들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우리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 진주 먹거리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전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진주 목걸이지기 전용호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드리면서 오프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미증시 시장에서도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과 S&P 지수가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인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수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장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거래 자금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말라 있는 모습이고 거래 회전율 자체도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증시를 이렇게 대응해 왔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감도 있고요. 그리고 네.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정책 자체도 밸류업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오히려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 전일 미증시가 1%대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서 네. 2배, 3배 더 크게 맞아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AMD 같은 경우에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지수 상태가 너무 우리가 좋지 않아요라고 핑계만 대기에는 네. 너무 핑계만 대기에는 그것에 비해서는 지수가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들 뭐 해운주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식품주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섹터들 테마들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늦게 올란 종목들을 내가 잘 캐치를 해 나가지 못한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지금 시장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주 목걸이라는 것들이 진주 목걸이라는 우리 방송의 취지가 정말 진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내가 포트에 담아내기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수익률표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섹터들을 미리 준비를 선취매를 했었고 그 한 달, 두 달 뒤에 주도 섹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또 새롭게 이제 7월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9월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진주 먹거리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굉장히 힘든 거 저도 잘 알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이렇게 좀 저평가된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 나서야겠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그리고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오늘의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전문가님 오늘의 글로벌 증시 이슈 바로 살펴주시죠.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이슈는 아무래도 FOMC도 앞두고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방송 끝나고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뽑아온 이슈는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지금 최근에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좀 안전 자산으로 내 돈을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금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네. 말까지 207조 원 정도의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흐름은 채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높았던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미국에서는 글로벌 흐름이 그렇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대 지수라고 하는 S&P, 나스닥, 다우보나든 러셀 지수가 이렇게 최고점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안전자산을 찾을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금에 우리가 투자를 그렇죠. 한다든지 또는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어떤 전망을 좀 유지를 해야 될까라고 살폈을 때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 증시를 좀 견인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는 더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저점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 채권 시장에 뭉칫돈이 쏠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금에 들어갔던 은행의 자금에 들어갔던 돈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겠지만 주식 자금 자체가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 자체가 채권 시장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이동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은 이 위험 자산 그리고 특히 지수를 많이 견인했었던 우리 HBM 그리고 네. AI, 반도체, 2차 전지 그러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낙폭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목표가와 비중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증시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재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 채권 펀드의 역대급 돈이 뭉치면서 현재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7월 말까지 207조 원의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 다시 오기는 어려운 기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면,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이러한 시장 전망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점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나가면서 이 시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50분 동안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전망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이 시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뭐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황적인 전망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가져온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 바이오. 네, 바이오 그리고 제약주를 가져왔는데 네. 최근에 진주 목걸이 방송에서 사실 1년에 제약주, 바이오주가 한두 종목 정도 나오면은 맞아요. 굉장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네. 많이 좀 선심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주 연속 바이오주를 공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주가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아무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실적에 눈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식품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실적 관련해서 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 조선이나 네. 지금도 올라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보통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실적 보고 사는 기업들이 아니다. 실적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한방을 보고 산다라는 맞아요. 분들이 테마성이 굉장히 좀 강하죠. 많았는데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이 바이오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오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어느 정도 좀 연구 개발기 그 개발비를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네, 좀, 유입이 되고. 예, 유입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지수에 떠오르는 네. 그러한 섹터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져온 종목들이 기존에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좀 위험성이 높지 않은가,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저는 변동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목표 금액과 손실 금액을 어느 정도 더 줄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기업 설명보다는 어느 네. 정도의 투자 방향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드리는 종목 두 종목이 사실 오늘 첫 번째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목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손절가와 목표가를 조금 낮추고 우리가 기존에는 한 30% 잡으셨다면 20%나 10% 정도로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빨리 그리고 자주 시장을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20% 30% 정도 손절가 목표가는 똑같이 잡으시되 내 금액의 비중을 낮추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자산의 비중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리스크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대해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섹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실적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의 바이오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진주먹거리에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와중에도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도 저희가 7월 초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26%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이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실적적인 안정적인 면모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 뭐 이런 면모로 바라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테마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이고 테마성이 짙게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우리가 그동안에 좋았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저점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봤을 때 실적적으로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테마성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 담아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업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과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50분 동안 저희가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의 자세한 분석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분석 영상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뭐 대마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에 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대마 관련해서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에서 네. 우리 수혜주다 그리고 테마주로 묶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바이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호재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바이오 수급이 계속 좋았던 이유가 비만 치료제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어느 정도 바이오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인하기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바이오 섹터가 떠오르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적적으로 검증을 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2, 4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33% 정도 그리고 매출이 33% 정도, 영업이익이 76% 정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 위탁 생산 기업 그러니까 CDMO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ODM 기업들이죠. 네. ODM 기업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고 이제는 바이오시밀러를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상 이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3중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구간 그리고 박스권을 이제 막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상승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던 적이 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CDMO 기업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여기에 같이 키 맞추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업다운 중에서 좀 상승 여력이 그리고 기대치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병 이슈가 또 우리가 남아 있을 텐데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1월 달에 합병을 했을 때 뭐 소액 주주 어떤 분들은 난 손실을 봤다 여기에서 오히려 난 피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수혜를 봤던 게 조금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6개월 뒤에 그리고 올해 이 3사를 모두 합병을 하겠다는 계획 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제는 남은 것이 셀트리온 제약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제약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주주들이 조금 더 반기를 들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합병 반대를 외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틈새로 공략을 할 수 있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최근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는 그러한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가 올해 특허를 만료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삭센다와 비슷한 유사 의약품, 그러니까 유사 의약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리고 네. 바이오시밀러 중에 국내에서 가장 원탑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키크루다가 지금 최대 연매출 1조를 내는 그런 의약품인데 2028년에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가 남기고 있기는 한데 매출이 워낙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특허 만료 소식을 앞두고 미리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좀 어려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관심 깊게 보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실적 호조와 R&D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를 시작으로 대마초 관련주들, 다양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수급이 붙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 대선에 공통적으로 제약바이오줄의 테마가 좀 형성이 돼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좀 담아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좀 이 시장을 대응하기 힘든 시장일수록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합병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좀 수혜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특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소식까지 우리가 좀 수혜로 연결할 수 있다면 좀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한 종목
종목 한번 담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감도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한 종목 담아주셨는데 이 종목 저희가 여러분들께 모멘텀과 이 종목에 대한 좋은 점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50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그래도 현재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 도와드리면서 이 시장 조금 더 빠르게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여러분들 투자 전략과 함께 분석 영상까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대학바이오 관련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수요일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실 반도체, AI 관련주들 다양한 좋은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활기를 좀 찾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간에서는 미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도 좀 원활하게 붙지 않는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 보시면서요. 이 시장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라보기 전에 저희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수익률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률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죠. 네, 수익률 몇 퍼센트가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네.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해왔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제가 수익률표에 지금 잡아온 게 6월과 7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식품주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5월에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4월, 5월에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비중이 높을 거예요. 네. 건설주는 제가 국내외 브리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황 이슈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거의 계속해서. 매주 맞아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크라이나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재건 관련 그리고 음. 최근에 금리 인하로 오르지 않은 섹터가 건설이다. 맞아요.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
올라간다든지 굴삭기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맞아요. 국내에서도 뭐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종목을 선정함으로써 수익으로 연결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건설 관련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또 뉴스로 국내에서 이제 뭐 댐을 만든다. 맞아요. 네, 뭐 24년 만에 댐을 여러 개를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시멘트 그리고 건자재, 토목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사실상 섹터 자체가 좋지 않았다면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섹터의 기대감 자체가 크다 보니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도 나도 같이 뉴스를 만들거든요. 네. 뉴스가 뉴스를 불러온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강한 섹터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떤 종목을 뽑느냐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오늘 또 바이오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제가 반도체를 하나 뽑아봤거든요. 네. 네, 최근에 반도체가 어렵다 하지만은 지수 대비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섹터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그 섹터가 반등을 할 때 또 더 강하게 네.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섹터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섹터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사실 건설 관련주 지금 이렇게 좀 핫하게 움직이기 전에 계속해서 건설 테마 바라봐야 된다.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테마다라고 매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르게 선침해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저희가 선침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빠르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테마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공략주 공개해 드리기 전에 국내 증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 이슈 하나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사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테마적으로 살폈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슈를 뽑아봤고요. 최근에 티메프라고 하죠. 네. 티몬과 위메프의 미지급 정산 사태 이것 때문에 또 증시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여기에서 하락을 한 게 여행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피지사가 티몬과 위메프가 미지급한 것을 피지사가 오히려 손해를 안고 갈 수 있다. 피지사가 만회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피지사 결제대행사죠. 결제대행사가 굉장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찾기 마련이죠. 네, 맞아요.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만약에 점유율을 잃고 소비자의 어떤 실망감을 이렇게 키운다면 반사수혜로 쿠팡과 네이버가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과 네이버 관련주, 네. 쿠팡과 네이버에 결제 대행을 한다든지 또는 물류를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동방, KCTC 그리고 네. 다날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호재로 전일 굉장히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 굉장히 저점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 티몬과 위메프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관련주들이 거의 다 저점에 저점에서? 있어요. 네, 호재를 받은 기업도 네. 저점에 있고요. 네. 악재를 받은 기업도 저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빠졌기 때문에 악재라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재라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은 크지만 이미 지금 흐름 그리고 지수 상황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맞아요. sek터들입니다. 네. 여행주도 그렇고요. 물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피해를 좀 딛고 추석이나 여름 휴가에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테마에 자신이 있어요. 변동성을 즐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미 HBM도 그렇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낙폭을 키우면서 HBM 그리고 AI 관련주
관련주들이 모조리 조금 낙폭을 맞아요. 키우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엔비디아가 AI를 좀 대표해서 먼저 상승을 한 건 맞지만 엔비디아가 떨어진다고 해서 AI 시장의 규모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경쟁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BM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해운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설주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주들 이렇게 지금 호재가 많은 섹터 테마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연이어서 지금 이 TMF 사태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오. 관망세로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내 증시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현재 티메크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죠.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너무 바라볼 테마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테마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우리 계속 현재는 좀 관망세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좀 바라볼 테마가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쏙쏙 뽑아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저평가 구간에 좀 우리가 담아나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이 두 가지의 공략주 바라보시면서 이 시장 빠르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거나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빠르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앞서서 조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네. 반도체 종목을 뽑아봤고요. 오, 네. HBM 관련주를 뽑아봤습니다. 네. 바로 YC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낙폭을 크게 보인 이유 자체가 엔비디아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미국에서 시총 1위까지 달성을 했던 엔비디아가 애플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어주고 하면서 지금 시총 3위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이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구글의 TCU를 이용하겠다. 오. 지금 AI를 이렇게 학습시키는데 우리는 구글 칩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칩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또 낙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HBM의 뭐 대장주다, 대표격이다라고 했던 지금 한미 반도체가 고점 대비 거의 30%, 40% 이렇게 낙폭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런데 HBM 관련주들이 다 함께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몇 가지의 기업들이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섹터의 하락 대비해서 지금 거의 신고가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YC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YC가 지금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동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때문일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낙폭을 보이고 네.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수혜와 네. 그리고 하락을 함께 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는 우리 올라갈 때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갈 지금, 거야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C라는 기업도 최근에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장비를 1,000억 규모의 계약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으로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보통 상한가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되돌림 하락이 나오기도 맞아요. 마련인데 지금 거의 이평선 그리고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거의 8%, 7%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도 거의 네.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렇게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큰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변동폭이 지금 좀 어느 정도 크기는 크다. 네. 하지만 우리가 손절가, 목표가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내 자산 대비해서 비중을 줄인다면은 그렇게 리스크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올라가는 기업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면서 YC라는 기업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HBM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종목 Y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더욱더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의 장비 공급 계약을 하면서 현재 굉장히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부근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활기를 띠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삼성전자 또한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줄 때 좀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YC라는 종목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비중을 줄여가면서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공략주 YC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는 해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만큼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이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함께 공략드릴 예정이고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마무리해 주실래요? 네, YC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일단 네. 삼성전자가 선택한 HBM 1밴더 컬 테스트 장비 업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HBM 관련해서 매출이 50%나 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HBM 매출 비중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지금 50%나 상승이 나온 거긴 하지만 네. 지금 HBM 승인 이후에 양산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YC는 이 장비 테스트 중에서는 네. 국내에서 기술력을 1위로 이렇게 독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검증을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출인 디램 장비,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계속해서 납품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디램에도 증설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YC라는 기업이 지금 투자주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다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상승이 있어서 되고. 급등이 나와서 거의 올해만 20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요?라고 우리가 좀 의문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으나 밑에 있는 종목을 잡으나 거의 변동성이 모두 좀 크고요. 맞아요. 그리고 위험 리스크는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HBM 관련 주들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대장주가 무너지면서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2차 전지가 하락했던 이유 그러니까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2차 전지가 같이 내려왔거든요. 네. 초반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미래 산업은 전기차는 확실하다. 하지만 테슬라의 개별 악재일 뿐이다라고 네. 우리가 입을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2차 전지 전체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맞아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라든지 판매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AI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을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엔비디아발 쇼크로 HBM 관련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떨어진 종목의 저점을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의 눌림목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 YC라는 종목이었고 HBM 관련해서 종목을 담아내고 싶다면 현재 구간에서 좀 옥석가리기를 해보자. 현재 구간에서도 좀 활발하게 가지고 있는 HBM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공략주는 셀트리온 제약이었죠.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을 담아주셨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잘 가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도 수혜를 받고 있고 바이오 종목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또 견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바라보기 좋은 테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나 HBM 관련해서도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 이 종목은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나 납품 장비로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YC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저희가 종목명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담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이나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진주 먹거리였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